거지와 죄수. 서울의 거지, 서울의 거지 소년들. 서울에서 접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거지 아이들이었다. 집도 절도 없는 이들은 다 떨어진 옷에다 천 조각을 기워 몸에 두르고 있어서 마치 하나의 넝마자루 같았다. 이들은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면서 동냥을 한다.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며 해묵은 때가 끼어 더럽기 짝이 없다. 귓바퀴 속에는 진흙이 가득하고 콧구멍에서는 콧물이 흘러내리며 헝클어진 머리털은 끈적끈적한 말갈기처럼 머리를 뒤덮고 있다. 그 거지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는 소리를 내며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한 푼만 줍쇼. 그러다 임자를 만났다 싶으면 한 줌의 동량을 얻어내기 전까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렇게 목적이 달성되면 아이들의 흐느낌은 즐거운 비명으로 돌변했다. 거지 소년들은 우르르 동전을 향해 몸을 던졌으니 서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승냥이처럼 물고 핥히었다. 급기야 모두 녹초가 되어 어느 누구도 계속 싸울 마음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서로 동전들을 나눈 다음 또다시 먹이를 찾아 사냥길에 나서는 것이다. 엄동설안의 소년들. 이 거지 아이들은 엄동설안의 밤이라 할지라도 담을 바람막이로 삼거나 다리 밑에서 쓰레기와 함께 잔다. 헤어진 가마니를 이불 삼아 집더미 속에 파묻혀 잠을 청하며 추위가 극심할 때는 주위에서 땔감을 긁어모아 모닥불을 피운다. 궁색한 모닥불을 쬐면서 딱딱 부딪히는 이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사지로 긴 밤을 앉은 채로 꼬박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날이 밝으면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다니고 있었으니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는 굶주린 매들과 그리고 개들과 함께 먹이를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먹이는 많을 턱이 없었다. 고래아인들은 무엇이든지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옥 구경. 운 좋게 한성부의 감옥을 구경할 행운을 얻었다. 하지만 감옥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 그 자체였다. 감옥에는 오래되어 더럽기 짝이 없는 가마니가 밑에 깔려있고 지붕에는 갈라진 틈이 많아서 외풍이 심해 실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바로 이곳에 죄수 14명이 감금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벽 쪽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는데 일부는 긴 칼을 목에 썼고 나머지는 손이나 발에 전부 족쇄를 찼다. 죄수들은 불결하기 짝이 없었으며 덥수룩하게 긴 머리는 어깨에 와 닿았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듯 우리가 들어가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들이밀었을 때조차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모두가 3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2명은 12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했다. 한시도 칼에서 해방된 적이 없으며 수의도 다 헤어져 걸레 조각이 될 지경에야 새 옷으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먹는 음식으로는 반찬도 없는 밥뿐이며 가뭄에 콩나는 격으로 채소가 나왔다. 이들은 수감 중 옥사에도 가족은 아무 소식을 받지 못할 뿐더러 형기를 치르는 동안 면회뿐 아니라 편지 받는 일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형졸에게 뇌물을 찔러주면 이러한 사식 넣기는 가능했다. 태형 구경. 뜰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형틀에 눕혀져 어깨에서 종아리까지 노출한 채 회초리를 맞고 있었다. 회초리질의 강도는 생각보다 엄청났다. 회초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자
볼기짝에 새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죄수는 살이 애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아이구구. 12번이나 거듭된 회초리질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자 비명을 지르던 죄수는 결국 졸도하고 말았다. 그러자 형 집행이 일시 중단되었고 죄수의 머리 위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죄수는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더니 경련을 계속하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었고 용서해달라 애걸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데 추호도 인정을 둘 수는 없는 법. 그에게는 아직 태형 12대가 더 남아 있었다. 철석, 철석. 형 집행이 끝났을 때 죄수의 몸은 이미 인간의 육신이 아니었고 단지 피투성이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회초리로 치는 태형은 그나마 가장 약한 수준의 형벌이었다. 사형 구경. 태형이 끝나자 곧바로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대상자는 40대의 산적두목으로 양민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흉악범이라 했다. 수염이 텁수룩하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는 악취가 풍기고 눈동자에는 벌써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다. 여인 몸을 덮은 누더기가 그가 그동안 살았던 감옥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애처롭게 나타내 주었다. 사형 준비는 순식간에 끝났다. 방금 전 회초리를 치던 사람들이 바로 사형 집행인들이었다. 그들은 굵은 막대로 산적에 주리를 틀었다. 죄수의 안다리에 막대를 집어넣고 형졸들은 온몸의 무게를 막대 끝에 실었다. 으악! 죄수가 연달아 토해내는 비명은 듣기에 처절했다. 다리뼈가 부러져 으깨어지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우두득. 아픔을 더 이상 표현할 소리가 없다는 듯 사형수의 처절한 비명도 우머졌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셨고 두 입술은 새파랗게 변했다. 눈은 흰 자위만 남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사형 집행인들이 막대를 빼내고 다리뼈가 정말로 완전히 부러졌는지를 확인해도 사형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양 죽은 듯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기절한 죄수는 의식을 회복해 신음하기 시작했고 집행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죄수의 팔뼈와 갈비뼈 사이에 다시 막대기를 집어넣어 이 뼈들을 차례대로 부러뜨린 다음 우두두둑 마지막으로 비단끈을 사용하여 죄수의 목을 졸라 죽였다. 대단한 사형 광경이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칼을 찬 죄수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뿐 놀랍도록 태연했다.